44살 성공한 CEO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강재우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탄탄한 회사, 넉넉한 재산, 그리고 12살 연하의 아름다운 아내까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아내의 모습, 끝없이 이어지는 금전적 요구들, 그리고 임신 중임에도 이상해지는 행동 패턴들. 재우는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운명의 출산일, 병원에서 재우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한 남자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까지 예상할 수 없는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4살 강재우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과감히 대기업을 뛰쳐나와 창업한 뒤 이제는 직원 수 50명 규모의 중견 IT 마케팅 회사로 성장시켰죠. 하지만 사업적 성공과는 달리 개인적인 삶은 늘 공허했어요. 대표님, 오늘 소개팅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서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6시, 약속 시간까지 2시간 남았죠. 글쎄요, 또 어떤 분일지. 재우는 지금까지의 소개팅들을 떠올렸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시작된 수많은 만남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너무 조건을 따지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에 부담을 느끼거나, 특히 40을 넘어서부터는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의 폭이 더욱 좁아졌죠. 저녁 8시,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재우는 정수연을 만났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32살의 여성이었어요. 재우는 처음 정수연을 보는 순간 약간 놀랐죠.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강재우라고 합니다. 네, 정수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정수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악수를 건넸어요. 재우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환한 웃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으실까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녀의 성숙한 대답에 재우는 감탄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정수연은 나이에 비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 이슈부터 개인적인 가치관까지 재우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회사 경영하시면서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혼자 살다 보니 집에 돌아가면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재우의 솔직한 고백에 정수연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은 많지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 동안 재우는 점점 정수연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진솔한 모습이 재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재우와 정수연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소규모 결혼식이었어요. 재우는 정수연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결혼 초반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수연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재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볶음밥까지. 손맛이 정말 좋았죠. 여보, 오늘 회사 일찍 끝나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정수연은 재우가 출근할 때마다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그런 정수연이 고마웠어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만난 따뜻한 가정의 온기였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깔끔하게 정리된 집과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연은 청소도 완벽했고 요리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재우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죠.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수연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오늘 대학 동창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또요? 지난주에도 만났잖아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연은 살짝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정수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특히 정수연이 술자리에서 돌아올 때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정수연은 또다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재우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밤 11시가 넘어도 정수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죠. 재우가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수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진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죠.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노래방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를 못 들었나 봐요. 정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재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수연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남자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재우의 마음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5개월째 정수연이 처음으로 재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수연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도연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정도연은 정수연의 남동생으로 30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죠. 도연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도연이가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재우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는 전문적인 IT 마케팅 업체였고 정도연에게는 관련 경험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연, 우리 회사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도연이가 관련 공부를 먼저 하고 그냥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안 되나요? 도연이 정말 간절해해요.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회사 운영상 무작정 사람을 뽑을 수는 없었죠. 미안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재우의 대답에 정수연의 표정이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탁 정도는. 가족이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밤부터 정수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지 않았어요. 재우가 출근할 때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수연은 집안일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것을 재우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정수연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화로 풀어봐요. 재우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정수연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가 도연이 취직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게요. 정수연의 말에는 협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우는 당황스러웠어요. 부부간의 문제를 이렇게 거래로 풀려고 하다니. 수연, 부부가 이런 식으로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보가 먼저 양보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수연의 말투는 점점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잠자리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재우가 다가가면 몸을 돌리며 피했죠. 재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다정했던 정수연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달 넘게 이어진 냉전 상태에서 정수연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재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정수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수연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정말이에요? 아이가? 재우는 깜짝 놀라며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이였거든요. 44살이 된 지금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2달째래요. 정수연도 환하게 웃으며 재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재우는 그동안의 갈등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정수연이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연의 어머니 정경숙은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우와 정수연이 결혼할 때도 자가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급하지 않다며 넘어갔었어요. 전세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전세가 아니라 아예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아이 할머니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요. 재우는 당황했습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10억 원 이상이 필요했거든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언제 해주실 건가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했어요. 이어서 정수연은 더 많은 요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창업자금도 필요해요. 아이 삼촌이 계속 무직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창업자금이요? 도현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거요.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재우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도현은 장사 경험도 없고 성실성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자칫하면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도현이 생활비도 당분간 도와주세요. 창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정수연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볼모로 잡고 이런 요구를 하다니. 수연, 이건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여보는 돈이 많잖아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수연은 재우의 손을 잡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압박이 숨어 있었어요. 재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였거든요. 44살에 얻은 첫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재우는 정수연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재우가 정수연의 요구를 들어준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정수연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었고 임신 초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재우는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어요. 여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줄게요. 재우는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줬습니다. 회사 일도 일찍 마치고 집에 와서 정수연을 돌봤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정수연의 행동이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줄어들었다며 외출이 잦아진 거예요.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서 임신 축하 모임 할게요. 임신부가 술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안 마실 거예요. 그냥 얼굴만 비출게요. 정수연은 태연하게 말하며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재우는 불안했지만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이런 외출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된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동창회, 직장 동료 모임, 친구들 생일 파티까지. 정수연은 항상 핑계를 만들어 나갔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정수연이 또다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나간 후 재우는 혼자 집에서 아이용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정수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수연이 들어왔는데 모습이 영 이상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아,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요. 정수연은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부가 그렇게 늦게까지 놀 리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재우는 우연히 정수연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됐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남자들도 여러 명 함께 있었어요. 정수연은 한 남자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재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니. 하지만 직접 따지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자신이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수연, 임신 중에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여보는 저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수연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재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수연의 외출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평일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기라서 안정적이라며 핑계를 댔지만 재우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연이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을 때 재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거 아닌가요? 임신부가 새벽까지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제가 낳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수연의 대답은 차갑고 무책임했습니다. 재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이를 배에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말이죠. 정수연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재우는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이어진 갈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해결되기를 바랐죠. 출산일 당일 정수연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제왕절개를 권했고 재우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여줬을 때 재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죠. 44살에 얻은 첫 딸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정수연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재우는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며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나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재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가요? 환자분께서 복용하셔야 할 약이 있는데 보호자께서는 잠시 외부에서 기다려주세요. 재우는 이상했지만 간호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또 성병 치료약이네. 요즘 정말 많아. 제왕절개 후에 이런 약을 써야 하다니. 신생아한테 감염되면 큰일인데. 재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병 치료약이라니. 설마 정수연이? 재우는 급히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어요. 지금 제 아내가 복용하는 약이 뭔가요? 그건 직접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세요.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재우는 즉시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정수연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호자시군요. 클라미디아 감염으로 인한 항생제 치료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예요. 의사의 설명에 재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클라미디아는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성병이었거든요. 정수연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었어요. 재우는 비틀거리며 정수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연은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어요. 수연, 깨어났어요? 정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클라미디아가 뭔가요? 정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우는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보, 그게 누구예요? 누구와 잤나요? 재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대학 동창. 민호예요. 정말 실수였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재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임신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니. 그것도 자신이 처가 식구들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언제부터였나요? 임신 중기쯤.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수연의 변명은 재우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재우는 병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재우는 정수연에게서 민호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호를 보는 순간 재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식아! 재우는 민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어요.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페에서 민호를 폭행한 후 재우는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믿었던 아내가 임신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재우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수연은 신생아실 앞에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우가 나타나자 정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재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수연은 무릎을 꿇으며 재우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재우는 정수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짜 확인이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연은 극구 반대했지만 재우는 단호했어요. 꼭 해야 하나요? 아이는 분명히 여보 아이예요. 그건 검사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죠. 일주일 후 나온 검사 결과 아이는 재우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재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아이만큼은 자신이 지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수연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재우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어요. 수연 씨, 이혼합시다. 재우가 정수연을 정식 이름으로 부르자 정수연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양육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재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수연 씨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재우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연과 민호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어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정수연 씨와 민호 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처가에 지원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할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정수연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엄마 집도 뺏기는 건가요? 당연하죠. 수연 씨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니까 모든 재산을 반환받는 게 맞습니다. 재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연은 발광하듯 울어댔지만 재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며칠 후 정수연의 어머니 정경숙이 재우를 찾아왔습니다. 사위, 제발 우리 수연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정수연 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우는 정경숙의 애원도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드린 모든 돈도 돌려받을 겁니다. 집도 처분하시고 전세로라도 이사 가세요. 정경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재우는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혼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이제 45살이 되었고 딸 민서는 돌이 막 지난 상태였어요. 처음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민서를 보육원에 맡기고 회사에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저녁에는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목욕시키고 재워주는 게 재우의 하루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서의 웃음소리가 모든 피로를 날려줬어요. 아빠, 맘마. 민서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재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우는 민서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서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재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돌 지났어요. 13개월이네요. 재우가 대답하자 그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윤다빈이라고 해요. 여기 공원에 자주 오거든요. 강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빈은 41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한 상태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우연히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다빈 씨도 아이가 있으세요? 전 아이가 없어요.
결혼했을 때 아이 문제로 많이 다퉜거든요. 윤다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재우와 윤다빈은 공원에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윤다빈은 민서를 무척 좋아했고 민서도 윤다빈에게 금세 정이 들었어요. 다빈 이모. 민서가 윤다빈을 부르며 달려갈 때 윤다빈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재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 후 재우와 윤다빈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윤다빈은 정수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조건이나 계산보다는 진심으로 재우와 민서를 아꼈거든요. 민서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윤다빈은 민서에게 엄마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줬습니다. 재우는 그런 윤다빈이 고마웠어요. 민서도 윤다빈을 진짜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재우가 46살이 되던 해 윤다빈과 재혼했습니다. 소규모 가족 결혼식이었어요. 민서가 윤다빈의 드레스 끝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에 하객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윤다빈이 재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다빈은 민서를 친딸처럼 돌봤고 재우는 그런 아내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웃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수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건강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민서가 재우와 윤다빈을 껴안으며 말할 때 재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재우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행복만이 남아 있었어요. 재우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